나무꾼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남자, 그것은 동화가 아니라 호러였다. 운 좋은 왕의 끔찍한 진실. 강화도령. 드라마와 야사에서 철종은 운이 좋았습니다. 역적의 자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강화도에서 나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궁궐로 소환되어 조선의 왕이 된 신데렐라로 그려지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위 계승은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 같은 공포였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역모에 휘말려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는 역적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숨죽여 살던 정치적 인질이었습니다. 왕이 되라는 교지는 그에게 이제 내 차례다. 너도 죽는다는 메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말기 세도 정치의 가장 비참한 희생양, 강화도령 철종이 겪어야 했던 13년간의 처절한 고립과 비애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몰락을 상징하는 가장 슬프고도 외로운 허수아비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적의 피, 강화도의 그림자. 철종의 본명은 이원범. 그의 혈통에는 피의 역사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이복 동생의 후손이었는데, 이들은 역모에 수시로 휘말려 피를 보았습니다. 특히 19세기 초 홍경래의 난 등 여러 역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철종의 아버지 정계대원군과 그 일가 대부분이 이미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했습니다. 철종은 이 피해 숙청에서 겨우 살아남은 막내였습니다. 그가 살던 강화도는 유배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왕손으로서의 예우도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고, 글 공부 대신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강화도는 자유로운 피난처가 아니라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눈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공포였습니다. 한양에서 횃불 든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그것은 곧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탄생, 사형수처럼 끌려가다. 1849년 여름, 갑자기 왕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후계자 단절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세도 정치 가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김씨에게 필요한 왕은 똑똑한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리고 힘없고 무지하여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충실히 할 허수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인물, 바로 강화도에서 나무나 하던 19세의 이원범이었습니다. 왕이 되라는 교지가 내려졌지만 이원범은 기뻐하기는커녕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에게 군사들의 등장은 왕을 모시러 온 것이 아니라 역적의 피를 끊으러 온 사형 집행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옷이 찢겨나갈 정도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원범은 군사들에게 사형수처럼 끌려가다시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안동 김씨는 이미 모든 절차를 끝내놓았습니다. 철종은 19세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비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정치적 인질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 궁궐 안의 인질. 철종은 궁궐에 들어왔지만 사실상 황금 감옥에 갇힌 인질이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즉시 자신들의 딸 철인 왕후를 왕비로 앉혀 철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철종은 학문이 부족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글자를 읽지 못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잦았고, 안동 김씨는 이를 이용하여 왕의 권위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철종을 무식한 왕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철종의 주변은 안동 김씨와 그들의 측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왕을 무시했습니다. 철종이 내린 명령은 번번이 안동 김씨의 손에 의해 파기되었고, 철종의 뜻에 따르는 신하는 곧바로 역적으로 몰려 숙청되었습니다. 궁궐 안에 철종은 고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비, 철인 왕후에게조차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안동 김씨 가문이 감시자였기 때문입니다. 철종의 왕위는 왕의 혈통이 아니라 안동 김씨의 필요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슬픈 허수아비였습니다. 실패한 개혁, 삼정이정청의 좌절. 철종은 무식한 왕이었을지 모르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은 썩어 있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이었던 삼정, 전정, 군정, 황곡이 극도로 문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모든 제도를 바로잡겠다. 하지만 그의 이 필사적인 노력은 안동 김씨의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삼정을 문란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안동 김씨와 그들의 측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삼정이정청의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며 철종의 권위를 비웃었습니다. 왕의 의지 대 세도 가문의 기득권. 이 싸움에서 철종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슬픈 뒷모습, 술과 여자로 도피하다. 모든 노력이 좌절되자 철종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술과 여자였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고 왕비가 아닌 다른 궁녀들을 가까이 하며 괴로움을 잊으려 했습니다. 안동 김씨에게 철종의 이런 방탕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왕이 통치 대신 유흥에 빠져야 우리가 편하다. 그들은 철종이 건강을 해치도록 방관했고 철종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종은 백성을 위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기득권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결국 자신의 몸이라는 마지막 도피처를 선택한 비극적인 군주였습니다. 제위 13년, 그는 안동 김씨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1863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승하했습니다. 인질의 시대, 조선의 종말. 강화도령 철종의 삶은 조선판 신데렐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인질극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행복,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빼앗겼던 조선 왕조 최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의 무능은 그의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을 꽃피울 기회마저 앗아간 세도 정치의 병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철종의 죽음과 함께 조선 왕조는 사실상 자력으로 회생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종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였습니다. 이들은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미 세도 정치로 인해 골병이 든 조선은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철종의 삶은 조선 말기 비극의 축소판이었습니다.